비트코인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해온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30일 세일러 회장은 본인의 X에서 녹색점을 추가하면 어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스트래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비축 기업들은 매수 시점을 주황색 점으로 표시해왔기 때문에 녹색점은 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폭리 스트래티지 CEO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MNAV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선주 배당금 재원 조달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의 MNAV는 약 1.13배로 한때 2.26배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해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88,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은 연일 이어졌던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비트코인 9954달러가 무너지면서 자유 낙하가 시작됐고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10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추가 급락 시 지급 불능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위험 자산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자산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올라가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만 달러 선을 회복해 수개월간 이어진 하락장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놓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나고야 강연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지난 2월 금리를 0.5%로 인상한 뒤 6차례 회의에서 동결했는데 이번에 인상하면 0.75%가 될 전망입니다. 우에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기업 수입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양적 긴축을 3년 만에 종료했고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87.4%로 3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랩스 정준혜입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생태계의 혁신을 탐구하는 시간, 오늘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첫 방송을 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하락세였는데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며 9만 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71랩스의 딜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헤드라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내용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유명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매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트위터 일요일에마다 이제 주황색 표시점이랑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올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겠다는 약간 시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 마이클 스트래티지가 비트 매도를 언급하자 시장의 파장이 엄청나게 컸고요. 이제 이번엔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도 커뮤니티에서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매도를 하는데 무엇을 매도하냐. 그러니까 뭐 희망회로를 돌린 희망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게 스트래티지 자사주 매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네. 또 비관적인 해석은 아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팔려는 거다. 이제 근데 주말에 이제 트윗이 딱
떨어지고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 하락으로 반응해서 아마 후자적인 관점이 더 강하게 시장에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에 앞선 이제 CEO 폭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했던 인터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회사가 단기 부채 구조를 막 압박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제 결국 논란에 나왔던 핵심점 발언이 있었죠. 이거 주식의 순자산 가치 비율, 즉 MNAV가 네. 이게 1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주의 이제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발언이 최초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MNAV 이게 뭐고 또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MNAV는 현실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네. 지금처럼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실제 자산 대비 스트래티지의 주식 주식이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요. MNAV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산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M&AV 수치가 1 이하로 되면은 기존에 썼던 스트래티지가 썼던 전략 구조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자산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채 구조를 설명하면서 전환사채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환사채와 함께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발행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 재원을 가장 먼저 끌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요. MNAV가 떨어지면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배당주를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트래티지 소식을 좀 전한 바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이 걱정이 맞습니다. 일단 네. 시장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스트래티지가 과연 이 배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파산 가능성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쟁글 리포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장 파산 가능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전환사채 이제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6.6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100달러 어치의 이제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해오면 끌어오면 회사는 6.6배, 즉 660불어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수학적 계산에 기반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약 70% 떨어지고 그 상태로 좀 유지가 되어야 파산 디폴트가 이제 논의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지만 네. 스트래티지가 이 운영하는 이 특이한 이게 현금 조달 방식 때문에 모델 붕괴, 비즈니스 모델 붕괴와 파산, 이 모든 건 결국에 비트코인 방향에 맞춰져 있고, 사실상 어떻게 이제 우선주랑 이렇게 전환사채로 현금을 계속 끌어올 수 있는지 그거 여부를 좀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래티지는 약 5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매도한다면 그 충격이 좀 시장에는 꽤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요. 정말 매도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세일러랑 폭리랑 이 두 명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세일러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비저너리,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세일즈맨의 형식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폭리는 이제 기업을 스트래티지를 하나를 운영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폭리가 팟캐스트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저 포함 이제 커뮤니티 인원들도 좀 이제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제 폭리가 스트래티지 매도를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거는 리스트 옵션, 진짜 최후의 보루라고 누차 강조를 하면서 약간 불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지만 22년에도 실제로 뭐 15,000불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갔을 때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5만 불이었을 때도 안 팔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현실성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에 이제 구체적인 스텝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이제 여러 평단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은 이해할 텐데 스트래티지는 우선적으로 평단가가 높은 비트코인을 먼저 매도를 해서 이제 확정 손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 시에 이제 수익 실현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노리는 그 정도로 이제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제 우선권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재무 상황이나 우선주 배당 부담, 매도 네. 시나리오 이런 걸 상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스트래티지가 대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긴 합니다.
네, 스트래티지 뉴스 계속해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 급락 이유인데요. 물론 오늘 새벽에는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주말 사이에 좀 하락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네, 주말부터 이번 주 월요일 12월 1일까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맞아요. 이 좀 폭락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네. 복합적인 이유예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온체인 분석도 있고 매크로적인 것도 있고요.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10월, 11월 대규모 ETF 자금 유출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기술적 저항선이 이제 9만 1,000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걸 떨어지면서 이번 주 초에만 약간 8만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서야 이제 1만 달러 더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12월 1일 하루 기준으로 비트코인 올해 비트코인 크립토 청산 금액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총 청산액이 6억 4,600만 달러. 그래서 이게 27만 개의 포지션이 청산에 당했고요. 이 중에 90%의 포지션이 무려 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가 터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의 압력을 보면은 이제 고래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대규모 자산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분들은 네. 이제 약 4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된 걸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는 보통 어떻게 흐름이 되냐면 네. 거래소로 이제 입금이 됐다는 거는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겠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로 옮기는 게 온체인으로 포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거시적 압력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은행이 주말에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죠. 전문가들은 이제 12월에 일본 금리 인상 확률 8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엔화 강세면 당연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압박이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당연히 오고 금리가 높아지면 비트코인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말고도 또 이 디파이 프로토콜 연 파이낸스 해킹 여파도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핵심 시사점은 이제 연파이낸스의 시사점은 이제 해킹 규모보다 사실 네. 해킹을 당했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해킹에 더 과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연파이낸스도 이더리움 내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입니다. 많은 TVL을 예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로 이제 또다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킹, 이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에 이제 시장이 안 좋게 영향을 줬고요. 지속적으로 해킹을 당하다 보니까 이 불안이 전체 리스크로 좀 퍼진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트래티지 소식과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운더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웹3 네오뱅크를 구축하고 있는 트리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i, Parth. 트리아 co-founder 파트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한국 분들을 만나며 영광입니다. I actually got into crypto via gaming and not finance. I used to play esports when I was early and young, 12, 13. During that time, finding other players to play with used to be very hard. So I built a platform that would help you find other similar skilled players to play with. I exited that, got paid in crypto, and have been in crypto ever since. After that, I was mining Ethereum during 2015 till 18. Worked on a lot of open source projects and POW miners. Went to uni, dropped out, and shortly after started Shria. Through all of this, I realized something. The crypto technology is incredibly powerful, DeFi, stablecoins, but the user experience of all of this is completely broken. It's too fragmented, cannot be used in the real world as easily, and it's unable to be understood by our friends and families who are not really technical. This is why Sharia exists. Our differentiation is pretty straightforward. We've mastered Best Path, which is Tria's core underlying technology, for 2 years. This is already being used by top protocols like Polygon or Arbitrum. Then we used the same engine that we have and plugged a neobank on top of it, which essentially hides all the complexity, and what the users get is just a global borderless neobank that works everywhere. We're about to hit 2 million in revenue with 15 million in total transactions in 3 months. And all of this is in private beta. We're the fastest crypto neobank or card to ever do this.
Tria is a non-custodial neobank that lets you spend, trade, and earn across the entire crypto world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possible. We have a Visa-powered card that works in over 150 plus countries with 0% fees on everything. Behind the scenes, BestPath, which is our infrastructure, powered by human or AI pathfinders, help you find the best settlements. You can even pay off your card bills with the yields you earn. The best part? All of this is gasless and seedless, meaning no confusing transaction fees or complicated backup codes. We make crypto feel like a modern fintech app, something Revolut and Cash App did, but in Web 2. Here, it's everything like that, but with the ethos of crypto and much more, such as great yields, self-custody, advanced DeFi engineering. You are always in control of your assets, and this is what we call programmable finance. We've almost hit 50,000 users in little over 3 months of beta, almost 2 million in revenue with a total of 50 million in transaction volume, all in our private beta. That tells us people are hungry for this kind of experience. Our vision is simple. In 5 years, I want to see people not even using the word crypto. They'll just use the superior financial rails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The same way you don't think about IP addresses and DNS in Web 2 and internet. Our roadmap i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and consumer layer that makes that possible. We're moving beyond just neobanking. We're launching credit products, derivatives, perps, real-world asset investments, and more, bringing all of finance into one seamless interface. Ultimately, we want Tria to be the primary way the world's GDP moves on-chain. Korea has genuinely been the most supportive and thoughtful communities we've ever worked with. Korean users have such deep understanding of both fintech and crypto, and the feedback we received from Korea has made Tria so much better. We're committed to the Korea ecosystem long term, not just with marketing, but through real integrations, education, partnerships with builders and creators. Thank you for the trust, the energy, and the belief in what we're building. We're excited to grow with you. Thank you. 네, 트리아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 보고 왔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네오뱅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은 좀 친숙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오뱅크가 뭔지 또 기존 은행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오뱅크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전문 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점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제 전통 은행과 달리 모바일 네. 앱에서만 운영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실제로 카카오뱅크, 네. 그리고 토스뱅크도 있고 네. K뱅크도 있잖아요. 네. 네오뱅크는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전통 은행들도 모바일 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축에서 다 네오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은행과 큰 차이점은 이제 지점이나 창구, ATM 같이 이제 실물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네.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낮추고 조금 더 이제 예금 금리를 올려서 줄 수 있는 걸로 고객 예치를 하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 편의가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모바일 환경이니까. 그래서 지점 방문하고 도장, 뭐 서류 제출할 필요도 없다 보니까 빠르게 해결해주고 이제 편리함으로 승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네오뱅크를 쓰고 있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웹3 네오뱅크, 즉 블록체인 기반의 네오뱅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웹3 네오뱅크의 논의의 중심축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디지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처럼 막 출렁이는 가격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전송을 할 때 이제 스위프트나 이제 기존 은행의 중개가 없이 P2P로 전 세계 제약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이제 페이먼트 섹터 산업에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세력 네. 교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된 규모만 보면은 대략 18조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네. 비자랑 마스터카드 연 결제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국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나라들의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이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거의 은행에서 쓰는 것보다 없다 싶을 만큼 훨씬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네. 몇 초, 몇 분 안에 이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한 이런 모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 기업, 은행사들까지 다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력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좀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전히 네. 스테이블 코인 빠르다, 뭐 디지털 달러다, 싸다, 네. 뭐 기술이 발전이다 말은 많지만 사실상 일상에서 쓰기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디서 사고 어느 지갑에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네트워크로 보내고 받는 거 보내는 거 다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크립토를 어려워하시는 이유인데 이제 블록체인 네오뱅크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앱 하나로 단축시켜서 통합해서 해결해 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네. 우리도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에서 대출 받고 하는 것처럼 지갑 생성, 체인 설정, 그리고 전송 과정을 전부 앱 안에서 심리스하게 잘 모르게 이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네오뱅크의 매력은 진짜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처럼 제가 시키는 대로 돈이 프로그램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뭐 은행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뭐 월세 자동 이체하고 그다음에 카드값 자동 결제하고 네. 특정 날짜에 보내도록 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보내주는 건데 블록체인의 역할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진행을 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씁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만 부합되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개입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은행 기술이고 뭐 보험 사고 확인 같은 것도 하고 자동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특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 매도할 수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뭐 송금이나 계좌이체 이런 서비스는 물론이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사용자들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트리아는 이 웹3 네오뱅크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제 트리아는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버전의 토스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토스뱅크는 이제 은행권 위에서 있는 네오뱅크고 트리아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네오뱅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성은 똑같아요. 이제 뭐 150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트리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송금, 교환, 결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당연히 되는데 여기서 더 매력적인 건 이제 탈중앙, 이 디파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에 디파이를 다룰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1000개 이상의 자산을 연동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3를 잘 몰라도 그냥 일반 은행 업무 보듯이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 블록체인으로 송금할 때 꼭 체인을 선택해야 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기술적인 과정이 꽤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트리아는 베스트 패스라는 기술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송금 시 가스비, 수수료가 일단 발생을 하는데요. 많은 유저들이 너무 기술적이고 어렵다라고 하니까 네. 트리아가 해결한 방식은 가스비 느끼지 못하게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달러를 환전해야 할 때 네. 공항이랑 시중은행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하면서 우대율을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비교를 해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싸고 어디서 이제 더 빨리 되지 이런 거 네. 발품을 다 직접 팔아야 되는데 베스트 패스 진짜 말 그대로 빠른 이걸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곳을 설정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코인을 보내거나 결정할 때 옵티미즘이나 폴리곤, 솔라나, 뭐 이더리움 많이 있잖아요. 이 네. 네트워크 여러 개의 길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싸고 자동으로 찾아주는 환전 비교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의 미래 어떻게 바꿔낼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트리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저희 부모님도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본인이 블록체인을 쓰는데도 쓴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이제 서비스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유저 편의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트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블록체인을 의식하지 않고도 이메일로만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백그라운드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게 만드는 서비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기존 문제는 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를 하고 이제 변환을 하고 전송 시 네트워크를 이제 어디서 받고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게 다 복잡했다면 네. 이제 일상용 금융 환경에 맞게끔 크립토도 그게 트리아가 이제 그런 시대를 대비하고 있고요.
이제 트리아뿐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네오뱅크 경쟁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금융이 이제 실제 생활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우리도 일반 앱에서 이렇게 달러나 이제 원화로 이렇게 은행을 하듯이 이제 실제로 크립토로 금융을 사용하는 시대가 오게 될 네.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심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트리아가 만들어가려는 미래의 금융 경험, 뭐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금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뱅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더 네. 많은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몰라도 쓸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 서비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트리와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 이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보 좀 주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 시장 급락 원인과 함께 웹3 네오뱅크라는 새로운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포가 요동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는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트리아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